어느 날 문득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을 내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백 명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이름들 사이에서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내 마음의 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남았는지 자문해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치 훈장을 얻는 것처럼 즐거웠고 매일 밤 떠들썩한 술자리와 모임 속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거울 속에 내가 조금씩 낯설어질 무렵 우리는 기묘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하나둘 내 곁을 떠나고 남은 자리는 고요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작별 인사를 나누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싸움이나 계기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겨버린 오랜 지인의 이름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분이 이 지점에서 깊은 상실감이나 혹은 자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성격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걸까, 혹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더 본질적이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은 참 잔인하게 들리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가지치기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최대한 많은 가지를 뻗어 영양분을 흡수하고 세상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인 시니어로 접어들면서 나무는 더 이상 무의미한 가지를 늘리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굵고 튼튼한 줄기에 집중하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우리는 50대, 60대를 지나며 그토록 소중했던 인연들과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귀찮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은 줄어든 연락처 목록을 보며 슬퍼하는 대신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과 그리고 무엇보다나 자신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장식품인가요? 혹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 지형도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파동은 바로 사회적 선택 이론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관계의 폭을 좁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 내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이라 도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관계를 유지하죠. 정보 습득과 네트워크 확장이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오면 우리의 뇌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쾌함을 참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관계보다 정서적 위안과 만족감을 주는 관계만을 선택적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아주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가 많은 것이 곧 능력이라는 사회적 강박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경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했던 그 모든 위로가 사실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필연적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는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혹은 건강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한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볼거론자, 산책이나 할 거라는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가짜 관계에 너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
라고 말이죠. 시니어의 우정은 젊은 날의 우정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공통의 적이 있거나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쉽게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우정은 공통의 가치관과 태도가 맞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온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 직관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고귀한 방어 기제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들이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단순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야 할 관계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친구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내면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중장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길목은 마치 거대한 여과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과기에는 여러 개의 촘촘한 망이 있는데 첫 번째 망은 바로 환경적 변화입니다. 은퇴라는 사건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나를 정의해왔던 사회적 페르소나와 그 페르소나를 통해 맺어왔던 수많은 이해관계의 소멸을 뜻합니다. 직장,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상사와 부하 직원. 이들은 우리가 친구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공통의 과업이라는 끈으로 묶여있던 사이였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내가 그토록 잘해줬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처럼 그들도 각자의 무대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심리학적 태도는 기대 놓기입니다. 타인에게 걸었던 기대의 무게만큼 실망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시니어가 되어 친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물리적 이유는 이처럼 사회적 역할의 해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의 속성 자체가 유한했기 때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망은 체력과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피곤해도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외향적인 활동이 곧 활력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몇 시간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리액션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한정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가 아닌가 신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내가 충전되는 기분인가 아니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연락을 피하거나 모임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셨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리는 최선의 결정이니까요. 세 번째 망은 가치관의 고착과 분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철학과 삶의 방식이 뚜렷해집니다.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해지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친구 관계에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달라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정치적 견해 종교 자녀 교육관 심지어는 식습관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입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관계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고 시니어들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낼 인내심이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나야 하나?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변곡점을 만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니어들은
이 시간을 고독으로 전환합니다. 외로움이 타인에 의해 강제된 격리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충만한 쉼입니다. 혼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생활에 몰입하면서 느끼는 그 평온함은 타인과의 왁자지껄한 대화가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으며 오직 나의 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굳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친구의 숫자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나중에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대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친구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수다를 떠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내 삶의 궤적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지인보다 단 한 명의 깊은 공감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라져가는 모래알 같은 인연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네, 곁에 남은 그 소중한 한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흔히 친할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니어의 우정은 고슴도치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묻지 않는 말에 조언하지 않으며 각자의 고독을 인정해주는 태도. 이런 세련된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시니어의 우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이런 적당한 거리를 허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남이 가라는 식으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우리가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감의 한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고 누군가는 투병 중이며 누군가는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면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진심 어린 공감이 어려워집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슬픔이 나의 평온을 해치는 짐이 되기도 하고 타인의 기쁨이 나의 초라함을 부각하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의 균열을 견디지 못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공감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도 아마 자신의 삶을 지탱하느라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여력이 없을 뿐일 테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서운함은 연민으로 변하고 관계의 단절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이 현상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관계 중심적이었습니다. 개인의 독립성보다는 집단의 소속감을 강조했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해왔죠.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그 가치관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마치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 서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친구가 되어주는 세상이죠. 기술의 발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타인에게 의탁했던 나의 행복을 이제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이 고립되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동안 남의 비위 맞추느라 분위기 띄우느라 남들 하는 것 따라 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수고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좁아진 인맥은 그만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친구가 없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시니어가 되어 사귀는 친구는 젊은 날의 친구와는 목적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무언가를 함께 소비하기 위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 의성장을 지켜봐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인연들. 이런 인연들은 오히려 깊은 역사가 없기에 더 담백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과거에 가두려 하지만 지금 만난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보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배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더 멀리 가기 위해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 짐 속에는 한때 소중했던 인연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배가 가벼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바다로 더 고요한 내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곁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견디며 내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남들의 친구가 되어주느라 정작 자신과는 친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이제 그만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과 뜨거운 화해를 하라는 삶의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질병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친구와 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여유. 그 여유야말로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자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실천적인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예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리고 내 곁에 꼭 남겨두어야 할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되는 간의 약점을 보여줘도 안전한가 대화 후에 기운이 나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정원을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작지만 단단한 화분 몇 개를 정성껏 돌보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화분에는 나라는 꽃이 가장 먼저 심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인연이 심어져야 합니다. 화분이 많으면 물 주기도 벅차고 하나하나 제대로 돌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화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연락처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소원해졌던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라도 전하고 싶어지셨나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의 친구 관계는 뺄셈의 미학입니다. 더 많이 채우려 애쓰기보다 더 많이 비워냄으로써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귀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평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완성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할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우리끼리 좀 편하게 지내자 라고 말이죠.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지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숫자가 아닌 깊이로 기억되길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섬을 찾아 안착했다는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 섬에서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홀로 있되 결코 외롭지 않은 고귀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